자, 현물로 접대했어요. 그랬을 때 이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현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접대비로 보겠죠. 물건으로 접대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잠시했었던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아까 50원 있잖아요. 그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출세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물 접대비 그 자체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장부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워주셔야 돼.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우리가 현물 접대비에 대해서는 장부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것으로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시가에 걸리겠죠. 그죠? 원가보다는 시가 더 비쌀 거니까 일반적으로요. 꼭 외워주시고. 자, 그럼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자, 회사가요. 제품을 200원에 만들었대요. 원가 200원. 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는 500원짜리래요.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자, 500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현물로 접대를 했대요. 그러면 일단 세법은 이 현물 접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로 평가할까요? 둘 중에 큰 거니까 5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도 기부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맞죠? 기부금에서도 현물 기부금 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대비를 500원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 장부에는 제품이 2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2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제품이 장부에서 없어지는 건 200원만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차변의 접대비가 200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건 원가 200원이고 시가 500원을 접대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대변에 제품 200원 가면 접대비 200원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세법은 여기 접대비가 5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는 어떤 개정 과목이 끊기냐라고 하면 결론. 평가 이익이 300원 이렇게 끊겨요.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요.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도 맞춰볼게요. 자, 내가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라고 좀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요, 200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200원이 원가죠, 지금? 원가. 자, 그리고 12월 31일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 그렇죠. 지금 숫자 맞추고 있어요. 원가 200원, 시가 500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분계 어떻게 끊기냐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원. 그죠? 300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거 수익이죠, 여러분들. 평가 이익 300원. 이렇게 끊잖아, 일단. 맞죠, 여러분들? 동의되시죠? 그랬다가, 이 주식이요, 부도가 났대, 부도 발생. 이건 리얼 부도예요, 여러분들.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주식 이 회사가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으면 우리가 어저께 이런 말 썼었죠. 우리가 회계에서는 어떤 표현 쓰냐면 시가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발생해가지고 그 해당 자산이 시가 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손상차손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부도가 발생하면 이제 500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이 휴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분계를 어떻게 끊냐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00원이 빠지겠죠. 500원이 빠지면서 요때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손상 차손 이렇게 잡기거든요. 손상 차손. 나중에 다르게 설명할 거죠.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500원 잡혀요. 이렇게. 요건 자산이죠. 그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비용이 시가가 돼야 되잖아. 시가. 지금 비용이 시가죠. 그죠? 비용이 시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자산이 시가로 평가가 돼야 그 자산이 시가로 없어지면서 비용도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어떻게 세법은 해석하냐면 이 200원에 만든 제품 있죠. 200원에 만든 제품을요. 시가 500원으로 평가를 한 걸로 봐요.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200원에 만든 제품을 500원으로 평가를 하면 이렇게 분계가 끊길 거예요. 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얘는 단기매매증권에는 제품 300원만큼 올리고 대변에 제품 평가이익 300원. 이 분계를 끊는 순간 이 제품은 500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고 평가하자마자 바로 거래처에 준 걸로 가요. 평가하고 이 제품을 시가로 평가하고 거래처에 준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 분계를 통해서 제품은 500원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500원짜리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대변의 제품은 500원이 없어지고요. 그럼 500원짜리 제품이니까 예, 이거는 접대비가 500원이 되겠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우리가 시가만큼 자산을 평가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면 요 비용이 시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 분계랑 아래쪽 분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아요? 여기 제품 공통분모잖아요. 지우면 얘가 200원이 돼요. 맞죠? 그러면 위쪽 분계랑 아래쪽 분계는 같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렇게 현물 접대비 있죠. 현물 접대비를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것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해당 자산을 제품을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소멸이 된 거예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빵꾸, 이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분개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시겠지. 맞죠? 왜냐하면 접대비를 원가고 시가 둘 중에 큰 거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00원 쓰시고 제품은 장부상에 200원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200원으로 없애시는 분개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빵꾸 나는 대번에 무조건 평가 이익이에요. 맞죠? 해당 제품 200원짜리를 300원으로 평가하고 거래처에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분개 끊으실 때 그냥 세법은 빵꾸 나는 곳에 평가액 적으시면 돼요. 물론 좀 이따가 실제 기출문제 풀 때도 증명을 할 거예요, 제가요. 자, 근데 우리가 장부상 분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200원으로 원가로 기록돼 있잖아요. 기록돼 있으니까 대변에 제품 200원짜리로 쓰면 차변의 접대비는 원가 200원으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조세 여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세무조정?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밑줄 칠게요.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건 장부와 세법의 개정 과목의 차이가 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나야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부는 비용이 200이니까 이익이 200이 감소하겠죠. 맞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 접대비라는 비용이 500 증가했죠. 근데 그걸 평가하자마자 거래처에 준 걸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평가하자마자 거래처에 준 걸로 해석하니까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 그럼 수익이 300원, 비용이 500원이죠. 그럼 퉁치면 이익은 얼마 감소? 200 감소에 똑같이. 그렇죠? 여기도 이익이
2배 감소해요. 요렇게. 맞죠? 여기 보세요. 비용이 300이 세법이 많죠? 비용이 300 많은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세법이 비용이 300이 많아요. 맞죠? 300이 많은 것만큼 지금 평가이익이라는 수익도 300이 많잖아요. 그러면 비용하고 수익이 같은 금액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현물 접대비는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장부에서 원가로 아마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더라도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현물 접대비든 현물 기부금이든 세무조정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해당 비용의 증가만큼 평가, 실현된 수익의 증가 더 있는 거 똑같이.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는데,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한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칙이 이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장부하고 세법상의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세법이다라는 건 접대비에 한도가 있고요. 한도가 있는데 지금 장부에서는 접대비를 200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세법상 한도라는 건 접대비를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한도죠. 한도인데 회사가 200을 적었다고 200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세법상 금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가 한도가, 세법상 한도가 있는 애들은 그 한도가 수익에는 없어요. 세법은 수익은 절대 한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송금은 한도가 있어요. 그럼 송금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세법상 지출액하고 비교해야지 회사의 지출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법에서 한도를 만약에 800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100 이렇게 적으면 세법이 100이랑 800 차이 100이랑 800 비교할 게 되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한도가 있는 송금은 지 멋대로 한도 내에서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지출액은 세법상 지출액이지 회사의 지출액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접대비는 회사가 장부에 적은 200원이 아니라 세법에서 바라보는 접대비 500원하고 한도하고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는 500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거. 그리고 앞으로 한도 시부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부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인은 인정하겠다라는 거. 시인하다. 인정해요. 이거잖아요. 맞죠? 이 말이야. 한도 범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도 시부인이에요, 그냥. 아셨죠? 용어. 이건 용어지, 여러분. 한도 시부인은 용어지. 실제 여러분 세무조정은 한도 시부인, 이런 세무조정은 없어요. 됐죠? 한도까지는 인정, 한도 넘어서는 건 인정 못함, 이 뜻이에요. 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비교해서 했지만, 한도라는 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당연히 세법상 금액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맨날 드는 사례 있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알코올 농도가 0.01%가 넘어가면 면허 취소라고 할게, 면허 취소. 맞죠? 알코올 농도가 0.01%가 넘어가면 면허 취소래요. 그럼 0.01%가 세법상 한도가 되는, 아니, 세법상 한도, 법상 한도가 되는, 법상 면허 취소의 한도. 맞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네? 걸렸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회사라고,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술 안 마셨어요. 0인 거죠, 0. 안 마셨어요. 0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관이, 그럼 0이에요? 좀 가세요. 이래요? 이게 뭐냐면, 세법상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한도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비교하지 않잖아요. 어떡해요? 저 술 안 마셨어요.
들이밀죠. 집어넣죠, 여러분. 여기 입에다가. 닥치시고 저 보세요. 맞죠? 불었더니 0.08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바로 면허 취소잖아요. 즉, 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금액은 법상 금액이에요, 당연히.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됐다 중요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 접대비를 불러오거든요, 컴퓨터가. 근데 이제, 어떻게 부를까?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을 거야, 아마. 200원을 불러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200원을 500원으로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됐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셨죠?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기서 꼭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현물 접대비를 세법은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걸로 하는데 장부에서는 원가로 한단 말이에요, 접대비를. 회계에서는 원가로 하니까. 그렇더라도 세무조항은 절대 없어요. 다만 세법상 한도와 비교해야 될 금액은 세법상 금액이지 장부상 금액이 아니니까 장부에서 적은 것과 세법상 금액과의 차이 나는 금액을 더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또 중요한 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세무조정도 없는데 세법에서는 현물접대비를 둘 중에 큰 걸로 하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가가 크겠죠? 그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기부금 동네에서 현물기부 나오거든요. 그 현물기부 쪽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하는 요 현물접대비가 왜 세법에서는 둘 중에 큰 걸로 접대비를 보는지 어차피 세무조정도 안 나오는데 그거 설명을 해야 돼요. 자, 화면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그림. 뭐냐면 자, 장부에서는 접대비를 200원 적었죠. 200원. 그죠? 근데 세법은 접대비라는 비용이 300원 더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수익도 300원 더 있고. 그래서 여기 요 빨간색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수익이 300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도 300이 더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수익도 300원 증가하고 비용도 300원 증가하니까 세무조정이 없던 거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접대비의 한도가 300원이래요. 접대비의 한도가 300원이래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200원 적었으니까 한도 범위 내죠. 범위 내니까 다 송금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500원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송금을 얼마가 부인되는 거예요? 요 사례에서 송금으로 200원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근데 입금은요? 입금은 한도라는 게 없으니 부인되는 게 없어요. 즉, 요 300원만큼은 다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효과고요. 근데 비용은 요게 300원이라고 치면 200원은 송금으로 부인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300원 입금은 전액과세가 되는데 요 사례에서 송금은 300원만 인정받고 송금은 100원만 인정받고 나머지 200원 송금으로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과세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세법에서요. 현물 있죠. 현물을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 한도가 있는 애들은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잖아요. 맞죠? 근데 입금이라는 건 한도가 없으니 전액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맞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지금 현물 접대비는 무조건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하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도 있고 공익성이 없는 기부금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익성이 없는 현물 기부는 걔도 제재해야 되니까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걸로 현물 기부금을 평가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뭐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있죠. 옛날 용어. 맞죠?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걔네들은 공익성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현물로 기부하면 원가로 봐요. 원가로 평가해요. 현물기부금. 그 이유에 그 이유. 아셨죠?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건 차이가 커요. 알죠? 그래서 현물기부금도 실기에 출제 최근에 하고 있으니까 꼭 잘 대비하시고 나중에 뒤에 기부금은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 현물기부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요.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일단 우리 시험에서 현물 접대비가 나오면 장부에서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더라도 절대 세무조건 없어요.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비용의 차이만큼 수익의 차이가 더 있다. 평가이익이요. 다만 요게 핵심이죠. 뭐냐면 우리가 한도라는 게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하고 한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컴퓨터가 불러올 거냐면 장부상 접대비 200원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법상 접대비는 500원이잖아요. 500원이니까 300원만큼을 당연히 요 200원에다가 가산해가지고 500원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게 세법상 숫자잖아요. 근데 장부에는 200원이니까 여러분들 500원을 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류 나는 숫자는 300원만. 200원 불러온 건 우리가 요 세법하고 장부의 차이는 300원만이잖아요. 그 오류 300원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 자, 이제는 뭐냐면 이제 사업상 증여까지 같이.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사업상 증여랑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거래처한테 시가 500원짜리를 줘버렸으니까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돼서 시가 500원의 10%인 5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매출세액도 우리가 접대비로 온다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여기 대변에 이거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접대비. 이렇게 여기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회사가 많이 해요?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접대비. 많이 있죠, 많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에서는 접대비의 내역을 건별로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워낙 현실에서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의 접대비가 얼마다라고만 던져주는 거예요. 1년치는 한 방에 던져줘 버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익계산서의 접대비가 1,000원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례 있죠? 지금 사례로 따지면 요 접대비 얘를 A라고 할게. A. 그렇죠? 그럼 우리가 A 접대비가 장부에서 기록한 게 250이 있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 접대비. 나머지 이 A 접대비 말고 나머지 접대비가 750원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아셨죠? 그러면 세법은 이 A라는 접대비의 금액이 250이 아니라 55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되세요, 여러분들? 세법. 요건 장부. 장부고, 세법은 A라는 접대비가 여기 550이어야 되는 거죠. 550인 거고 나머지 접대비는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법도 나머지 접대비는 750원 장부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봤었을 때 당연히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접대비는 손익계산서에 적혀지는 1,000원이 접대비가 아닌 거예요.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접대비 출액은 손익계산서에 적힌 1,000원이 접대비가 아니라고요. 맞죠? 뭐예요? 당연히 1,300원이 돼야지. FM대로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줄 거냐면, 네, 1,000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1,000원. 1,000원으로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접대비가 550원이 거기다 550원을 다 집어넣어요? 아니죠. 여기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250원의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법하고 장부의 접대비의 오류 차이가 나는 금액은 300원이 300원. 맞죠? 300원이니까 오류가 있는 300원만 추가로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1,300원을 돌리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원어스 중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도는 100원이라고 가정, 임의 숫자야, 임의 숫자.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도 초과는 900원이 아니라 1,2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1,000원으로만 입력하시면 한도 초과는 9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한도까지 다 틀어져.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200원 기타 사유출 됐었어요. 이게 7장서부터 계속 나올 때 앞으로 막 세법상 한도 있는 애도 배우거든요. 항상 비교해야 될 게 세법상 금액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접대비의 귀속치기.